2025년 가을, 서울의 밤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호텔 14층 루프탑 바에서 내려다본 도심은 네온 사인들로 가득했지만 그 불빛들 사이사이엔 어둠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한지은은 침대에서 윤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왼손 검지에 있는 작은 화상 흉터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민준은 그녀의 목에 키스를 남기며 속삭였다. 이렇게 위험한 일에 뛰어들 줄 알았다면. 지은이 그의 입술을 막았다. 그들의 몸은 다시 한번 서로를 찾았고 호텔방의 불빛이 꺼진 채로 밤이 깊어갔다. 민준의 손길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갔고 지은의 신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 속에서 금지된 비밀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한 달 전이었다. 28세의 다큐멘터리 작가 한지은은 어반 섀도우 시리즈로 재개발 비리를 추적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2015년 그녀가 18세일 때 아버지를 잃은 재개발 현장 화재 사건.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미궁 속에 있었다. 그날도 지은은 업계 모임이 열리는 호텔 루프탑 바에 위장 잠입했다. 홍보 대행사 직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건설업계 실세인 강무석 전무에게 접근했다. 무석은 술에 취해 과거 이야기를 흘렸다. 그때 도장 하나가 없었지. 그래서 일이 꼬인 거야. 사라진 보고서에 대한 첫 번째 단서였다. 지은이 무석의 수행비서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캐낼 때 한 남자가 그들의 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41세의 윤민준 시청 도시계획과 출신으로 현재는 민간 자문역을 맡고 있는 그였다. 바람이 거세져 모든 사람들이 실내로 들어갈 때 지은과 민준은 우연히 같은 서비스 복도로 피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 라이터를 켰을 때 지은의 목걸이가 드러났다. 2015년 화재 현장에서 가져온 펜던트에는 잿빛 흔적이 남아있었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직원의 발소리가 들렸고 민준은 본능적으로 지은을 벽 쪽으로 감쌌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시간이 멈췄다. 지은은 그의 숨결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며칠 후 지은의 제작사에 익명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내부 고발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메일에는 재개발 비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들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었다. 지은은 발신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이미 그 답을 예감하고 있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민준은 조심스럽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가 가진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신원은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지은은 강무석의 수행비서로부터 입수한 검은색 만년필을 보여주었다. 펜에는 OS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상진. 과거 시청 감사 담당이었던 그 이름이었다.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끌렸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채로 같은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동질감이었다. 민준은 매일 아침 같은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과거를 되짚었고 지은은 매일 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지은이 재개발 현장을 촬영하던 중 괴한들이 나타났다.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그들을 민준이 막아섰다. 두 사람은 근처 작업실로 몸을 피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떨리는 지은의 손을 민준이 감쌌다. 그 순간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민준이 지은의 입술을 깊게 빨아들였고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좁은 작업실 소파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했다. 지은의 가슴이 드러났을 때 민준의 입술이 그곳에 닿았고 그녀는 뒤로 몸을 젖히며 그를 받아들였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어우러졌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은에게 오상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울 변두리의 요양병원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오상진을 만난 지은은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다. 사라진 보고서의 결제 도장이 빠진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 누군가 진실을 찾으면 그 길이 열리도록 남겨둔 표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오상진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민준의 과거도 서서히 드러났다. 2015년 화재 현장에서 그가 구조한 10대 소녀가 있었다.
연기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소녀를 등에 업고 나오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신분 노출을 두려워해 소녀의 이름도 묻지 못했다. 그 소녀가 바로 지은이었다. 한편 강무석은 지은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지은은 무너졌고 민주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기로 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떠났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상진의 낡은 서류함을 뒤져 내부 고발용 사본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강무석의 서명이 담긴 로비 장부와 함께 감사 담당 오상진, 도시계획, 윤민준이라는 결제 메모가 있었다. 민준의 이름을 본 순간 지은은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가 정말 공범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민준은 2015년 당시 강제 철거 일정을 지연시키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 지연이 결국 불법 용역업체 투입으로 이어져 화재를 불렀다고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강무석 일당의 계획적 방화였다. 마지막 만남은 다시 호텔 14층 루프탑에서 이루어졌다. 고장난 풍향계는 여전히 북서풍만 가리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오해를 풀어가며 진실에 가까워졌다. 민준이 지은의 목걸이를 보며 깨달았다. 그날의 소녀가 당신이었군요. 하지만 그 순간 강무석의 수행비서가 나타나 지은을 위협했다. 그는 배신자였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지은의 펜던트 고리가 끊어져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검은 만년필과 부딪히며 잉크가 흘러나와 바닥 타일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숨겨져 있던 USB가 드러났다. 오상진이 비밀칸에 심어둔 것이었다.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로비 장부, 현장 CCTV 영상, 그리고 방화 지시 녹취록까지. 강무석과 수행비서는 구속되었고 민주는 내부 고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지은의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방영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루프탑의 풍향계는 정비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민준과 지은은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바람은 결국 바뀌는군요. 민준의 말에 지은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날 밤 지은의 집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민준의 손길이 지은의 얼굴을 감쌌고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이번에는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서로의 몸을 탐했다. 지은이 민준 위에 올라탔을 때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리듬을 타며 점점 격해졌다. 사랑해요. 지은의 속삭임에 민준이 대답했다. 나도 사랑합니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두 사람의 상처는 서로의 치유가 되었고 진실을 향한 여정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 강무석의 배후에는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했다. 지은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비슷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은은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 이번엔 부산의 해안 재개발 사업이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10년 전 서울 화재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또 시작이네요. 지은이 자료를 정리하며 민준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용기는 다시 진실을 향한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었다. 그날 밤에도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내일을 준비했다. 민준의 입술이 지은의 어깨를 따라 내려갔고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침실의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고 뜨겁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사랑을 나누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따뜻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금지되었던 사랑이 이제는 허락된 온도로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